원피스 세계관에는 수많은 보물과 미스터리가 존재하지만 캡틴 존의 보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치밀하게 독자들의 곁을 맴돌았던 이야기는 드물 것입니다. 사실 이 보물찾기 스토리는 처음에는 그저 버기의 허황된 야망을 보여주는 개그성 목표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이것이 오다쌤에 의해 얼마나 꼼꼼하게 설계된 거대한 복선이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선, 이 보물을 주인공 루피의 손을 직접 거쳐갔습니다. 모든 것은 스릴러 마크에서 시작됩니다. 루피 일행은 그곳에서 게코모리에 의해 되살아난 전설의 적 캡틴 존의 좀비와 직접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루피는 캡틴 존이 차고 있던 화려한 팔찌를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는 물론 독자들 중 그 누구도 그 팔찌가 실은 캡틴 존의 보물이 숨겨진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선, 보물의 지도가 적임자에게 운명처럼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피는 세계 최악의 감옥 임펠다운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버기와 재회하게 되죠. 평생을 캡틴 존의 보물에 집착해온 버기는 루피가 무심코 차고 있던 팔찌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보물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루피와 그 가치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버기의 만남. 결국 루피는 감옥 탈출을 돕는다는 조건으로 그 지도를 버기에게 너무나도 쉽게 넘겨주죠. 세 번째 복선, 이 모든 과정은 오다쌤의 치밀한 설계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앞선 스토리의 흐름을 다시 복기해보면 캡틴 존의 보물이 갑자기 만든 설정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주인공 루피가 전설적인 해적의 시신을 직접 만나게 하고 그에게서 지도를 우연히 획득하게 한 뒤 수백 화가 지나 이 지도를 이해할 수 있는 버기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그려줬습니다. 이토록 꼼꼼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물의 단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보물이 원피스 본편 스토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마지막 복선은 보물의 주인이 가진 압도적인 무게감입니다. 결정적으로 캡틴 존은 그저 그런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갓벨리 사건의 중심이자 인수연, 빅맘, 카이도, 시키와 같은 전설들이 모여있던 역사상 최악의 해적단 록스 해적단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록스 해적단의 간부가 숨긴 보물이 평범한 금은보화일까요? 캡틴 존의 보물이 그토록 치밀한 복선을 통해 이어져 왔다면 그것이 단순한 막대한 양의 금은보화는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 원피스 세계관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무언가이겠죠.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에서 궁극의 보물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대병기일 가능성입니다. 세계를 멸망시킬 힘을 가졌다는 세계의 고대병기. 하지만 플루토는 현재 와노쿤이 깊은 곳에 잠들어 있고 포세이돈은 어인섬의 시라오시 공주임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우라노스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으나 현재 이모가 루루시아를 지은 병기가 우라노스로 추정되죠. 즉, 원피스의 고대병기는 이미 그 소재나 정체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 라프텔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4개의 붉은 돌, 로드 포네그리프입니다. 다만 이 역시 조우, 홀케이크 아일랜드, 와노쿠니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마지막 한 개의 행방까지 모두 그 존재가 확인되었죠. 즉, 캡틴 존의 보물은 고대병기도 로드 포네그리프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관을 뒤흔들 수 있으면서 아직 그 행동이 묘연하고 모든 해적들이 탐낼 만한 가치를 지닌 궁극의 보물.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단 하나의 가능성. 그것은 바로 악마의 열매입니다. 즉, 세계정부가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이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되찾으려 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화적인 능력을 지닌 열매가 존재할 수 있죠. 분명한 건 수술수술 열매는 50억 베리로 평가받았습니다. 해적왕 로저의 현상금이 55억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는 보물 중의 보물이라 할 수 있겠죠. 처음 갓벨리 외상이 나온 1096화에서 전령인들의 인간사냥 대회 상품으로 나온 악마의 열매 상자는 총 6개였습니다. 하지만 갓벨리 외상이 다시 나온 1159화에서 오다쌤은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9개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 실수나 설정 오류가 아닐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건의 핵심 아이템 개수가 바뀐 것은 오다쌤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로 추정됩니다.
즉, 오더스는 갑벨리라는 운명의 무대에 더 많은 인물들의 운명을 엮어놓고 이 사건의 영향력을 원피스 세계관 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수를 늘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쿠마가 갑벨리에서 도톤도톤 열매를 먹은 순간 쿠마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그가 평생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폭군이자 성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죠. 또한 빅맘이 갑벨리에서 청룡 열매를 카이도에게 뺏긴 순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카이도는 이 힘으로 세계 최강의 생물이자 사왕이 되었고, 이 열매는 빅맘과 카이도 사이에 평생의 빚이라는 질긴 악연을 만들어 훗날 두 사왕이 동맹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갑벨리에 있던 9개의 열매 중 단 2개의 열매만으로도 세계의 판도가 이토록 바뀌었다면 남겨진 7개의 열매는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개인적으로 추측으로는 갑벨리의 생존자인 이반코프의 호르몬 열매, 또 다른 생존자로 추정되는 게코모리아의 그림자 열매, 혁명과 드래곤의 열매도 이곳에서 얻었을 확률이 크죠. 더 나아가 1162화에서 마르코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한 것을 근거로 불사조 열매 역시 9개의 상자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오다스의 상자를 6개에서 9개로 늘린 것은 갑벨리 사건을 원피스 재종장의 모든 갈등의 시작점으로 확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갑벨리에서의 캡틴 존의 목표입니다. 갑벨리에서 캡틴 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보물이었죠. 심지어 캡틴 존은 보물을 많이 뺏으면 샤키가 좋아할 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갑벨리에는 인생을 바꿀 악마의 열매 9개가 있었습니다. 즉, 그는 갑벨리의 상품으로 나온 열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전설적인 가치를 지닌, 어쩌면 록스리 지백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 열매, 최고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 캡틴 존이 목숨을 걸고 훔쳐내어 평생을 숨겨온 바로 그 전설의 열매가 훗날 캡틴 존의 보물로 불리게 되며 광대 버기의 손에 그 지도가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죠. 이 가설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캡틴 존의 보물이 그토록 강력하고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라면 그는 왜 그 열매를 자신이 직접 먹지 않고 굳이 숨겨야만 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캡틴 존은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다른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갑벨리에서 등장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유스타스 키드처럼 자석팔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캡틴 존의 능력은 키드와 동일한 자기자기 열매 능력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캡틴 존의 보물 지도가 왜 하필 종이가 아닌 팔찌 형태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자기 열매의 특정한 자기장이나 능력에만 반응하여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특수한 로그포스와 같은 장치 아니었을까요? 즉, 캡틴 존은 자신만이 가진 자석 능력을 열쇠로 삼고 그 열쇠로만 열 수 있는 자물쇠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캡틴 존의 보물찾기 이야기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물론 버기가 그토록 염원하던 보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서사의 종착점은 버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물은 결국 검은 수염 티치의 손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의 열매가 티치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수염의 해적기는 기이하게도 세계의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그가 세계의 악마 열매를 손에 넣을 것임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복선으로 여겨져 왔죠. 즉, 수십 년을 준비해온 갑벨리의 보물이야말로 티치의 마지막 열매로 가장 어울린다는 거죠. 이 모든 가설을 하나로 묶어준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오다쌤의 치밀한 설계일 겁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복선은 이미 20여 년 전 단 2화에 걸쳐 모두 암시되었습니다. 233화에서 버기의 입을 통해 캡틴 존의 보물이라는 존재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화인 234화에서 티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첫 등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티치의 마지막 열매가 캡틴 존의 보물이 맞다면 오다쌤은 티치의 정체를 처음 등장시킨 이 시점에 그가 훗날 손에 넣게 될 3대 열매에 대한 복선을 모두 깔아두었다는 겁니다. 흔들흔들 열매 능력자 흰수염은 234화에서 검은 수염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그의 두 번째 목표가 될 열매의 현재 소유자를 같은 화에 등장시킨 거죠. 그리고 그의 세 번째 목표가 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바로 한화전이 233화에서 캡틴 존의 보물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던져뒀던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캡틴 존의 보물은 단순한 외전 스토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검은 쇠의 최종 강화를 위해 설계된 핵심 장치였던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